누차 클럽 포 파이썬.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투자 관련 매크로 프로그래밍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제 영어문은 로그인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사용할 거는 전번 제1강에서 산업 종합 차트를 다루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업종 종합 차트를 다루게 될 건데요. 일단은 전번 시간에 관련해서 약간 내용을 보충한 다음에 업종 종합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딩을 좀 살펴보려면 파이참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냥 클릭해서 실행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파이참을 실행합니다. 여러가지 키보드나 마우스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독립 실행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거를. 이거는 숨겨두고. 지금까지 질강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을 하면 산업 종합 차트 일봉을 선택하고 데이터 3600개를 가져온 다음 오른쪽 버튼으로 텍스트 창 누르고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복사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엑셀 파일로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저장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 줄을 없애버리고 싶죠. 컬럼을. 이것도 없애버리고 싶죠. 인덱스하고 컬럼을 없애고 나면 이 줄 로 넘버 있죠. 엑셀에서 로 넘버 이게 3600개까지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죠. 일단은 이게 스타팅 프로그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틀려있네. starting PR 프로그램 인 3초 내에 시작한다는 거죠. 3, 2, 1 이렇게 카운트 다운 하고 이제 밑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 클립보드에 내용이 와 있는데 이걸 찍어보면 인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컬럼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다시 실행. 자, 이 창이 나타나는데 한 5초 정도 여유를 둔 거예요. 자, 데이터 창에서 얻어낸 자료를 클립보드에 복사를 한 거, 복사한 거를 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가져왔죠. 그걸 찍은 거죠. 찍은 내용을 보시면 이 인덱스 칼럼 0, 1, 2, 3, 4 여기 뭐냐면요. 자, 여기 인덱스 컬럼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반적인 컬럼도 필요 없죠. 요거를 제거하고 저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거를 하려면
설정, 드랍 명령을 사용하죠. 컬럼 컬럼명을 가져오고요. 지금 이것도 컬럼명으로 사용된 거죠.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제 요 컬럼과 이 컬럼을 제거하고 인덱스를 제거하면 요 부분 저장이 되면 엑셀에는 그 데이터만 딱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일단은 이제 제거를 할 때 가로에서 제거하느냐 세로를 제거하느냐 그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엑시스를 0을 주면은 인덱스가 unnamed 5인 행을 찾아서 그 행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를 주면 컬럼명이 named 5 unnamed 5에 해당하는 컬럼을 제거하는 거죠. 자, new를 이제 찍어 볼게요. 둘 다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메모리상에 두 개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하는 거죠. 자, 컬럼 하나가 제거된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과 컬럼 하나가 제거된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두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독립실행 접근을 해서 가져와서 찍어 보겠습니다. 창이 나타나면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창 닫고 출력. 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원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unnamed 5 컬럼을 제거하니까 unnamed 6만 남았죠. 예, 이것도 제거를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근데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줄 쓸 필요 없이. 이건 6겠죠. 6. 자, 다시 한번 두 개의 컬럼이 모두 제거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원본 데이터는 그 출력 안 하기로 할게요. 자, 컬럼 제거된 거 보시죠. 데이터 가져오고 클립보드로 복사, 네, 출력. 자, 그 무의미한 컬럼 두 개가 삭제가 됐죠. 자, 그 다음 인덱스도 메모리에서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죠. 불필요하게 있으니까 인덱스 제거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인덱스는 인덱스는 false를 주면 됩니다. 인덱스는 false. 왜냐면 저장할 때 인덱스,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저장할 때 인덱스는 false 주면 자,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를 3600개 마련해서 데이터 창을 열고 클립보드로 복사한 다음 창 닫고 출력. 자,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이제 그 저장소에 엑셀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도 제거되어 있죠.
어, 아, 제거된 걸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 원본에서 인덱스는 제거됐는데, 불필요한 컬럼이 제거된 거는 new future price잖아요. price to F. 이게 이제 그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 원본이 있고 제거할 때마다 따로 또 이렇게 객체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 원본 내에서 제거된 거를 바로 그 제거되게끔 하려면 여기에 바꿔버린다는 거죠. 인플레이스 콜 인플레이스 옵션을 이렇게 주는 거죠. true로. 그러면 new가 필요 없어져요. 이게 필요 없어져요. 필요 없습니다. 찍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죠. 자, 여기 찍어볼까요? 찍으면 그 드랍 되고 원본에서 제거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원본 찍는 거죠. 자, 독립 실행형으로 바꿔야 되죠. 실행. 지금 엑셀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려 있어서 일어난 겁니다. 자, 닫고 해야 되겠죠. 닫고 다시 실행. 쓰려고 하는데 그 엑셀 파일이 열려 있으니까 얘가 난 거죠. 자, 출력을 했죠. 자, 원본에서 그 불필요한 두 개의 컬럼을 제거를 한 거죠. 자, 원본에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how to drop index column. 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보시죠. 이 ABC가 여기 지금 여기가 인덱스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컬럼이 있고 요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리셋 인덱스 드랍 트루 인플레스 트루 이걸 사용하면 되나요? 그러면 또 0, 1, 2라는 디폴트 인덱스가 생기죠. 예, 디폴트 인덱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원하는 게 아니죠. 디폴트 인덱스마저도 없어야죠. DFAULT 디폴트 인덱스. to remove index from a created data frame. 요거 한번 볼까요? 자, name property 요거죠. 요거 그죠? 이게 네임 인덱스로 써진 걸 바꾼 거죠. 이거는 바꾼 거 없앤 건 아니죠. 하이드 인덱스라는 게 있네요. 하이드 인덱스. 예, 하이드 인덱스.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그리고 인덱스도 그 감춘다는 거죠. 여기에 그 인플레이스 기능이 있으려나요? 인플레이스 기능이 없으면 예, 한번 써볼게요. 인플레이스 기능이 있는지. 없으면
다시 그 참조하는 변수에 담아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생략하고 해볼게요. 자, 독립실행 시작. 자, 인덱스도 감춰지고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 닫고 출력. 인플레이스라는 게 없다 그러죠. 인플레이스가 없으면 못 쓰죠. 그러면 자, 잘못했구나. 밑에 거죠, 밑에 거. 이 인플레이스가 없죠. 그러면 새로 참조를 해야 되겠죠. 같은 변수로 참조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행. 일봉을 선택하고 3600개 데이터를 가져오죠. 가져온 거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고요. 스타일러 객체가 되네요. df 객체가 아니고 이게 인덱스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네요. 원하던 결과는 아니죠. This will hide the index from data frame. 한번 그 엑셀 데이터에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없는 채로 여전히 있네요. 있는데 감추기만 할 뿐이지, 안 보여지기만 할 뿐이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여기다 이 엑셀 파일로 저장할 때 인덱스를 펄스 해가지고 인덱스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네요. set 인덱스는 인덱스가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일단 이 인덱스는 그 엑셀 파일에 저장할 때 제거하기로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없는 걸로. 그래서 불필요한 이 컬럼은 이렇게 제거를 했죠. 자, 그러면 제대로 저장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엑셀을 닫고요. 실행. 자, 텍스트 창 열리고 클립보드로 복사 종료. 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컬럼은 생략됐는데 인덱스가 존재하죠. 그게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서 그 인덱스도 제거를 한 거죠. 자, 엑셀 파일로 볼까요? 엑셀 파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저장할 때 요게 그 컬럼명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들이 다 같은 류의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00개가 있는 거죠. 그죠? 3600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 이제 출력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할 내용은 업종 종합 차트에 접근해야죠. 데이터 가져오기.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업종을
볼게요. 업종, 네, 이게 업종이죠. 뭐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도 제거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이평도 제거한 상태의 이제 차트죠. 90개 정도만 볼까요? 자,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여기 돋보기 버튼 눌러서, 그죠? 뭐 찾기 버튼 혹은 돋보기 버튼 하셔도 되고, 종목 검색창 열기 버튼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의약품을 탁 클릭하면 이 창이 아직도 안 닫아져 있죠. 탭을 눌러볼까요? 탭 누른다고 해서 닫기 버튼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닫기 버튼으로 탭 눌러서 가지면 엔터 쳐서 닫으려고 했더니 마우스로 해야 되는 거네요. 자, 다시 선택하고 닫기, 뭐 이렇게 움직이네요. 물론 뭐 코스피 200 이런 것도 있는데, 포커스를 업종명 입력하는 데 두고 탭을 누르면 탭 누른다고 해서 여기 하나씩 가지는 것도 아니네요. 네, 탭 다음 키. 자, 코스피로 일단 놔둘게요. 여러분은 코스피 200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두고 하셔도 되죠. 다음에 열 때 코스피 200으로 열리네요. 그거는 저장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입력란이 있으니까 건설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건설. 엔터 치면 엔터 치면은 창이 바로 닫히네요. 그러면 그 창이 열렸을 때 건설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윈 타이틀은 바뀌겠죠. 이제 업종 종합 차트가 될 거고요. 창 번호는 06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 된 다음에 물론 이것도 독립 실행한 다음에 이제 돼야 되겠죠.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 버튼을. 자, 오토아키의 액티브 윈도우 인포로 한번 볼까? 이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마우스를 위에 올려놓으면 이 창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마우스를 이 돋보기 버튼 위에 올려놓아야 되죠.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면 이쪽에 클래스 NN이라고 나타나요. 그쪽 정보를 보세요. 자, 클래스 NN은 보면은 버튼 1, 뭐 12번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AFXWND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일단 그러면 이 정보를 한번 찍어 볼게요. AFX 뭐 이런 게 있는지 찍는 게 이거죠. 자, 일단 이 업종 종합 차트라는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에 포함된 컨트롤 정보를 출력을 해 보겠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선업 종합 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행하는 거 여기까지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주는 것까지 그 리턴하는 걸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놓죠. df get
future df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엑셀에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get future df 호출하는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호출하면 df가 온다는 거죠. 이 저장은 맨 뒤로 돌릴게요. 어차피 옵션 이 업종 종합 차트에서 가져오는 정보하고 같이 엑셀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같이 저장을 하기로 하죠. 자, future df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df 자, 우선 이거 닫아 놓고요. 만약에 하나의 그 테스트를 하나 더 해보죠. 그 시트 네임을 다르게 하면 다른 거 또 하나 준비해서 저장이 되는지 그거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자, 선업종합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엑셀 파일 안에 시트 2개가 준비되는지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복사하고 윈도우 종료, 데이터 저장했겠죠. 자, 엑셀 파일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자, 보시죠. 여기 연결 선물 지수 먼저 저장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연결 퓨처 지수를 저장을 했는데 이 기존 거 날려버리네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자, 이 두 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물 지수를 가져와서 엑셀에 저장하고 업종 관련 데이터도 그 엑셀 파일에 같이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물 관련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업종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선물은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 저장한 업종 정보만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업종을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요거를 키고, 자, 일단은 내가 원하는 업종명을 여기다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키보드로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차트가 바뀌죠. 중공업 그 업종으로 차트가 바뀌죠. 여기에 이제 이 연속조회 버튼을 눌러서 5번만 누르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 중공업은 그 별로 없다는 거네요.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중공업 코스피 쪽을 가볼게요. 코스피는 자, 예를 들면은 의약품을 해볼까요? 의약품 엔터. 그 다음에 연속조회 버튼 눌러서 현재 데이터가 600개 중에 90개만 있는 거잖아요. 아니 600개 중에 90개를 보여주고 있죠. 600개 다 보고 싶다면
여기를 600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60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6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어쨌든 데이터가 600개 중에 60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가져오기 연속조회 버튼을 5번만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제 3600개 중에 60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를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버튼 누르는 것부터. 자, 버튼 누르는 거는 어떻게, 자, 위에 작성되어 있는 거 따라하면 되겠죠. 버튼 누르는 거. 예, 스펙이 필요하네요. 스펙이. 윈 스펙이 필요하죠. 윈 스펙 객체가. 그리고 윈 스펙. 윈 스펙은 윈도우즈 내에 스펙을 알고 있는 거죠. 버튼을 클릭한다. 버튼에 자, 여기를 일단 놔두고요. 저장도 일단 미루고, 자, 여기도 미루죠. 일단은 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요. 컨트롤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업종 종합 차트에 컨트롤 정보를, 업종 종합 차트 내에 있는 그 컨트롤 버튼이니 뭐니 이런 정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오 마이 갓. 자, 요거를 일단 닫아놔야 되죠. 요거를 나중에 열게요. 실행. 선물 종합 차트는 일단 닫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찍히죠. 예. 여기 정보에 일단 닫아놓고, 자, 쭉 정보 복사를 해서 이 정보겠죠. 정보를 메모장에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돋보기 클래스 N은 AFXWND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AFX를 한번 찾아보죠. 일단 관련된 게 있는지. AFX 찾을 수 없다고 되네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 매도, 뭐 월, 일 이런 게 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자, 돋보기는 여기에 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돋보기는 이게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클릭 같은 거 어떤 명령이냐면요. 자, 이런 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먹히지 않는 거죠. 버튼에 해당하는 넘버가 있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돋보기 버튼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 못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 업종 차트에서 여기를 마우스로 직접 탁 클릭하는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 위치를 알아내서
자, 그러면 그 위치를 알아내는 거는, 자, 뭐냐면요. 위치를 알아내는 게 이거죠. 윈도우 정보가 있으면, 자,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찍어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닫아놓고, 톱, 이게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레프트 탑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알아낸 다음에, 요 끝에서, 요거의 시작 지점,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혹은 이 돋보기 정중앙쯤 되는 데가 상대적으로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인지 알아내서 여기에 가로 값을 이만큼 더해주고 세로 값을 이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내는 게 이제 그 톱 레프트가 되는 거죠. 아니면 윈점 레프트, 윈점 톱, 윈점 레프트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돋보기가 어느 정도 그 추가로 더 X좌표, Y좌표가 추가되는지 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중에 이게 앱솔루트는 이 전체 화면에서 이 버튼 위에 마우스 올려놓은 그 지점을 가리키는 거죠. 전체 픽셀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자꾸 움직여 버리면 그게 동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알아내고 동쪽으로 알아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여기에 위치하는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잘 보세요. 자, 마우스 포지션 해가지고 왼쪽에 액티브 윈도우 인포를 보시면 177에 40 정도, 렐러티브가 177에 40 정도 되죠. 그죠? 렐러티브. 앱솔루트는 절대 그 픽셀 좌표고, 렐러티브는 상대 픽셀 좌표죠. 177, 40 정도. 177, 40. 자, 보겠습니다. (177) 상대적으로 177 40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톱이라고 해도 되고, 톱 레프트는 이렇게 주는 거죠. 톱 레프트는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레프트 탑을 주는 거죠. 그게 0번째가 X좌표고 1번째가 Y좌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X좌표와 이 Y좌표에 해당하는 거를 그곳을 클릭하라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윈도우즈 정보의 레프트 탑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돋보기 버튼이 톡 클릭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나오는지 볼게요. 프로그램 실행. LEFT
분명히 잘못됐죠. 다시 실행. 자, 돋보기 버튼 눌러라. 네, 눌렸네요. 눌러서 나왔죠.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키보드에 뭔가를 입력하면 되겠죠. 키보드로 예를 들어서 의약품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정보들이 의약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는 키보드 입력하는 명령어 한번 보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명령어. 네. 파이오토 GUI에 타이프 라이트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걸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명령을 하고 나서 1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업종 타이핑을 사람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타이핑하는 거죠. page.type write 자, 의약품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타입 write라는 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write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타입 write를 썼는데 요즘에는 write를 쓴다고 합니다. 결국은 write로 호출하면 타입 write가 호출하는 그런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write를 씁시다. 자, 써지는지 봐야 되겠죠. 자, 업종 종합 차트 실행하면 돋보기 버튼 누른 다음에 의약품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의약품이 입력이 안 되네요.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엔터를 치면 닫혀야 되는 거죠. 키보드에 그 E 치고 N 치고 T 치고 E 치고 R 친다는 이런 게 아니고 키보드에 엔터키 있잖아요. 엔터키. 그거를 이제 할 때는 스트링 입력이 아니고 어떤 키보드의 키를 누른다 그럴 때는 프레스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키보드에 어떤 예를 들면 요거죠. 요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E키, N키, T키, E키, R키 이렇게 차례차례 키보드에 각각을 입력한다는 거고 요거는 키보드에 엔터키 하나 딱 그 손으로 누른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의약품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가 이제 직접 해볼게요. 여기다가 의약품 엔터 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학 관련 정보가 있는데 의약품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의약품 관련 정보로 바뀌는 거죠. 데이터가. 그죠? 자, 화학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의약품 입력되고 엔터가 눌려지는 것까지 그래서 그 창이 닫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죠. 확인해보죠. 엔터까지. 의약품 입력 안 되는 건 분명하고 엔터 치면 안 닫히네. 띵 하면서 안 닫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지금 입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요 의약품을 타이핑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자, 의약품에 해당하는 거, 이 한영키 누르고 의약품 그대로 쓰면 이게 되네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거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약품을 한글 한영키 중에 한글이 쓰이게끔 한다고 의약품 쓰면은 의약품이 써지잖아요. 근데 한영키를 다시 한번 누르고 의약품 쓰면은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플레이 3, 2, 1 시작. 자, 의약품 써주고 엔터키 눌렸죠. 자, 그래서 이게 화학 정보가 있었는데, 화학업종 정보가 있었는데, 의약품 업종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죠. 기계 쪽 정보가 있는데, 실행해 볼게요. 실행. 자, 검색 버튼 누르고, 의약품 입력되고, 엔터. 이렇게 눌렸죠. 너무 빠르니까 안 보이나요? 여기다 살짝 타임을 기다렸다가, 3초 정도만 기다릴게요. 나중에 빼버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입력되고 3초간 기다려 볼게요. 자, 입력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3초 후에 엔터. 그래서 바뀌는 거죠. 예. 자, 어떠신가요? 한글은 이제 유니코드죠. 보통 아스키 코드는 무리 없이 입력이 되는데, 이런 그 아스키 코드의 범주를 벗어난 유니코드는 입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어요. 예, 무슨 불만이냐? 자, 이게 업종 종목 검색 창 열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업종 중에 의약품을 타이핑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죠. 누구나 불편하겠죠, 당연히. 닫아볼게요, 이거는. 누구나 불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의약품이라는 거를 그 클립보드에 집어넣어 놓고, 이 창이 열렸을 때 컨트롤 V 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입력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클립보드에 넣어놓고 이쪽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창열기를 컨트롤 C, 그 클립보드에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오잖아요. 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기능을 도와줄 페이퍼 클립이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그 인스톨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아나콘다에서 제어하는 콘다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콘다 액티베이트 파이 3.6 버전 깔려 있어요. 3.6 버전 32비트 버전으로 32비트 왜냐면 말씀드렸죠. 그 키움닷컴 영웅문이 32비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32비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매크로 프로그래밍 작성할 때는 32비트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잘 맞는 버전이 키움 영웅문하고 잘 맞는 버전이 3.6 버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상 환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32비트 버전의 파이썬 3.6 버전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할게요. 여기에서 pip ll 파이퍼 클립 이렇게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설치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그 df write write 유니코드가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 어떤 유니코드를 입력을 받으면 my 유니코드 이렇게 할까요? 유니코드 텍스트 이렇게 합시다. 유니코드 텍스트 입력을 받으면 그거를 메모리로 옮긴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임포트를 저 위에다 할까요? 자, 임포트 파이퍼 클립. 자, 그러면 파이퍼 클립에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카피 기능을 쓸 거예요. 여기에 이 인자로 전달된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 클립보드로 복사가 됩니다. 예. 요거를 파이오토 GUI의 핫키, 그러니까 그 컨트롤 키하고 V를 같이 누르는 거 해야 되죠. 차례차례 CTRL 그 다음에 V,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요거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요거를 자 가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되는데 불편, 이거는 안됨. 이제 요거를 쓸게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 의약품을 입력을 하겠다는 거죠. 전해주겠다는 거죠. 전해주면 의약품이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떠 있는 거죠. 여기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클립보드에 그 복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데, 어떻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클립보드에 있는 거를 컨트롤 V라는 키를 이 명령을 주면 그 여기에 그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딱 써진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실행하고 있습니다. 바꿔놔야 되겠죠. 바뀌는지 화학 정보를 보고 있는데 의약품 정보로 바뀌는지 보세요. 실행. 자, 의약품 써져 있죠. 예. 쓴 다음에 이제 엔터만 누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엔터만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닫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로 바꿔놓고 볼게요. 의약품이 저기 이 버튼이 눌리고 의약품 입력된 다음에 엔터를 치겠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자, 실행. 현재 기계 정보를 보고 있죠. 의약품 엔터. 자, 의약품으로 바뀌었죠. 의약품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 연속 조회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정보를 더 가져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눌러서 5번 정도 누르겠습니다. 선업 종합 차트에서 5번 정도 눌렀죠.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선업 종합 차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연속 조회 버튼 5번 누르기. 그죠? 일봉으로 바꾼 다음에 뭐 월봉을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의약품 내가 원하는 업종으로 바꾼 다음에 일봉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1 버튼을 클릭하라 이렇게 돼 있죠. 1 버튼이 실제 정보가 이 오토하키 정보하고 약 6만큼 차이 난다 그랬죠. 1을 한번 볼게요. 1이 버튼 28 클래스 NN이 버튼 28인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자, 1번 눌렀을 때 클래스 20 NN이 버튼 28이죠. 근데 이제 저거는 그 오토하키 매크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저 버튼 28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파이썬 매크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저 정보가 살짝 틀릴 수 있다 그랬죠. 그 지난 시간에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조사해봤죠. 6만큼 더 적게 나온다는 게 그랬죠. 파이썬 쪽에서. 그래서 버튼 22가 되겠죠. 버튼 22. 이렇게 1버튼 해도 되고 버튼 22를 누른다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예. 무슨 얘기냐면요. 월봉이 눌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월봉 데이터가 아니고 일봉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을 내가 원하는 업종으로 바꾼 다음에 반드시 일봉을 누른 다음에 연속조회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 얘기죠. 일봉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연속조회 버튼은 자 한번 볼게요. 연속조회 버튼이 6만큼 차이 나니까 연속조회 버튼이 딱 누르면 버튼 15죠. 오토하키에서 파이썬에서는 버튼 저기서 6을 빼주면 버튼 9가 되겠죠. 자, 버튼 9 자, 해볼까요? 여기까지. 자, 기계로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이 눌러진 상태죠. 예. 그래서 이거 뭘 할 거냐면 여기 눌러서 의약품으로 바꾼 다음에 의약품 정보를 바꾼 다음에 일봉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더 가져오기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 자, 업종을 의약품으로 바꾸고 일봉을 클릭. 일봉 클릭. 자, 뭐가 잘못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윈스펙이란 게 없나요? 윈스펙 위에서 이게 지금 안 열려 있군요. 자, 열어놓고 해야 되겠죠. 윈스펙. 자, 다시 한번 실행. 기계로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자, 기계 월봉 데이터 240개 데이터 중에 120개를 보고 있죠. 저거를 의약품 데이터, 일봉 데이터 3600개 이 데이터가 있게끔 바꿔야 되겠죠. 자, 실행. 조회 버튼 누르고 의약품 입력. 자, 일봉이 안 눌러진 것 같네요. 그죠? 일봉이 안 눌러진 것 같아요. 볼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마윈 TITL 말이 좀 잘못됐네요. 자, TITL
윈스펙이 업종 종합 차트 관련해서 윈스펙이죠. 예. 윈스펙의 버튼 22 클릭 일봉 데이터가 22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실제 무엇인지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윈 타이틀 TITL 예, 찍어보겠습니다. 일봉이 실제로 버튼 몇 번인지 마윈 TITL 여기가 바꾸자 했죠. 그러면 선물 쪽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타이핑하면서 야,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실행. 자세한 정보를 한번 보죠. 컨트롤 정보를. 자, 일봉 버튼의 버튼 넘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봉 버튼 1 버튼 19네요. 19 버튼 19 자, 이거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버튼 28인데 6 뺐더니 버튼 22였는데 사실은 버튼 19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 창마다 다 따로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버튼 19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죠? 26이니까 7만큼 차이 나네요. 7만큼. 그러면 연속조회 버튼은 7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 버튼 8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버튼 7만큼 차이 나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이제 필요 없죠. 8만큼 차이 난다. 7만큼 차이. 그러면 7만큼 차이 나니까 아니지. 다시 한번 확인. 1버튼이 19 3만큼 차이 나네요. 3만큼 그죠? 3 아니지. 이거는 상대적인 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버튼 28 여기는 19 그러면 9만큼 차이 나요. 9 그죠? 9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9를 빼주면 자 여기서 9를 빼주면 19가 되고 요 연속조회 버튼 15니까 9를 빼주면 6이 되겠네요. 6 버튼 6 연속조회 버튼은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보시면 1 버튼이 여기서도 버튼 28이고 여기서도 버튼 28인데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자, 어찌되었든 바뀌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자, 기계에 월봉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으로 바꾸고 연속조회 버튼 가져오기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실행. 1 바뀌었죠. 데이터 3600개 왔죠. 일봉으로 바뀌었고 데이터 3600개 가져왔죠. 그 중에 이제 60개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3600개 그 중에 60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왔으면 이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창 누르고
클립보드로 복사한 다음에 닫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엑셀에 저장하는 그게 돼야 되죠. 자, 그 부분이 이제 그 퓨처 연결선물에 대해서 이미 되는 거죠. 그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되는지 볼게요. 탑 레프트에도 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된다 그랬죠. 레프트 탑 이렇게 그리고 자, 위치는 120에 90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85 정도 하겠습니다. 85 정도 85 그쯤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 창을 가려면 그 키보드 다운 키를 몇 번 눌러야 되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13번에 엔터. 이렇게 하면 이게 나타나겠죠. 자, 팝업 메뉴가 열린 다음에 키보드를 다운 키를 13번 누르고 엔터 치면 더 이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나타나면 이 창이 나타났을 때 텍스트 창이 해야 되죠. 이거 닫고 텍스트 창 나타나면 탭을 한 번, 두 번 누르면 복사 버튼으로 가니까 엔터를 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엔터 치고 다시 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종료로 가서 엔터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 창이 나타나는데 데이터가 좀 많으니까 시간을 기다려줘야죠. 5초 정도 기다렸다가 탭을 두 번 누르고 엔터를 쳐서 그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1초 정도 쉬었다가 탭을 세 번 눌러서 종료 버튼 쪽으로 포커스를 이동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 창이 닫히는 거죠. 이 창의 이름은 업종 종목 창 이름은 이게 텍스트 창은 똑같죠. 네. 그래서 이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가져오면 그게 업종 쪽이죠. 섹터 프라이스 DF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저장을 해야 되죠. 자, 이게 계속 따라다니까 불편하네요. V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엑셀 패스 퓨처 TF와 이렇게 일단은 해볼게요. 섹터 DF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 이렇게 저장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안 되겠죠. 왜냐면 연결선물은 저장이 되면 의약품이 거기를 덮어 써버리죠.
자,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을 마찬가지로 함수로 작성을 해 볼게요. 섹터 df 섹터 네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 섹터 네임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의약품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의약품,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의약품, 네. 섹터 df를 리턴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호출해 주면 되는 거죠. df 이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의약품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자, 섹터 네임 이퀄 의약품 이렇게 주고 재사용하도록 합시다. 주고 여기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문제는 연결선물 지수 저장된 다음에 그 의약품으로 더퍼 서버를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판단합시다. 지금은 이제 연결선물 지수와 의약품 중에 업종 타처 중에 의약품 가져오는 거, 자, 여기 바꿔놓을게요. 그다음에 얘도 월봉으로 바꿔놓고, 이것도 월봉으로 바꿔놓고, 자, 둘 다 사용할 거니까 둘 다 독립실행으로 바꿔놔야겠죠. 이것도 독립실행으로. 자, 두 개가, 이걸 클릭하면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고, 이걸 클릭하면 이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죠. 이게 액티베이트 돼야지 이제 오른쪽 버튼 여기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먼저 연결선물 지수 쪽이 액티베이트 되겠죠. 되고 정보를 가져오겠죠. 네, 복사한 다음에 약간의 가공해서 리턴되고, 그 다음에 업종 차트 똑같은 식으로 정보를 클립보드로 복사. 두 개 다 왔죠. 그 다음에 엑셀에 저장. 자, 엑셀에 저장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연결선물 데이터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죠? 없잖아요. 요거 제거하는 거 좀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불필요한 컬럼 제거하는 거 똑같은 식으로 제거하면 되겠죠. 요렇게. 자, 내용 한번 볼게요. unnamed 컬럼 5, 6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제거하려면 5, 6이네요. 자,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섹터 df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한 컬럼 제거하고, 이제 저장될 때 불필요한 인덱스도 제거되는 거죠. 문제는 이 덮어 써버리니까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그 멀티 시트를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멀티 시트를 그 원래는 DF에 2X만 사용하는데, 이제 그 전형적인 방법이 판다스에 엑셀 라이터를, 자, 엑셀이 저장될 패스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를 to 엑셀, 여기에 이제 그 기존에는 엑셀 패스와 시트 네임 뭐 이런 그 인자를 넘겨줬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 객체를 넘겨줘야 돼요. 라이터 객체를. 엑셀 라이터로 합시다. 엑셀 라이터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시트 네임을 주는 거죠. 연결선물 지수 이렇게 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있죠. 복사를 해서 섹터 df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요거는 섹터 네임이 들어가겠죠. 시트 네임에. 의약품이면 의약품, 기계면 기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세이브를 하고 닫아줘야 되겠죠. 점 세이브 점 이렇게. 자, 이 코드는 덮어 씌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독립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네. 독립 실행된 상태죠.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연결선물 지수를 먼저 액티베이트. 클립보드 복사, 종료, 그 다음에 의약품 데이터 가져오고, 자, 엑셀에 쓰기. 자, 프로그램 끝났죠. 패스 is not defined. 엑셀 패스라고 제가 바꿨군요. 예. 자, 다시 여기가 엑셀 패스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실행. 자, 산업정보 차트 데이터 창 복사 종료. 그 다음 업종 의약품 데이터 다 가져오고, 텍스트 창 연 다음에 클립보드로 복사, 윈도우 종료, 그 다음 쓰기. 이제 0 정식으로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는 거죠. 그러면 엑셀 파일 한번 볼게요. 엑셀 파일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두 개가 써져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제거가 안 됐네요. 그죠? 제거가 안 됐네요. 인플레이스 인덱스는 펄스가 먹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2엑셀에.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독립실행, 독립실행. 지금 이게 지금 액티브 창이죠. 근데 이제 선물부터 하니까 선물이 이렇게 누른 것처럼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자, 엑셀 닫아놓고 해야 되겠죠. 실행. 선호종합 차트 활성화 바뀌고 데이터 가져오고 클립보드로 복사 닫고 그 다음에 업종 의약품 일봉 차트 3600개 텍스트 창 열고 클립보드로 복사 창 닫고 저장하기. 자, 엑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파일 자, 이렇게 왔습니다. 볼게요. 데이터 연결 선물 지수 여기 있고 의약품 여기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와 있는 거죠. 뭐 3600개 있겠죠. 이렇게 3600번째 라인까지. 그죠? 예, 컴마가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서미션을 한번 해볼까요? B1과 C1의 합을 구해볼까요? 합이 구해주는 컴마 때문에 안 구해지죠. 컴마를 제거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합을 구하려면 이 컴마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거 컴마 제거하고 근데 컴마 제거하면 B1 B1 여기가 B1이죠. B1 컴마 제거. 그러니까 C1은 인식 못하니까 B1만 합쳐져 있는 거죠. 자, C1까지 컴마를 제거하면 예, 두 개의 합이 여기에 저장돼 있죠. 그죠? 이거는 물론 필요 없으니까. 자, 나중에 이제 어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컴마 제거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닫기.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get future 데이터 프레임, 여기는 get sector 데이터 프레임, 섹터 네임 주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얻어낸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거, 엑셀로 저장하는 거,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서 알아 놓으셔야 될 거는 한글로 저장하는 거, 예. 유니코드 입력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유니코드. 자, 두 번째 강의 잘 보셨나요? 사실은 그 의약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업종이. 그죠? 그러니까 루프를 돌려야 될 수도 있죠. 루프를. 어디를?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루프를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 데이터 프레임 하나하고 각각의 의약품, 각각의 그 업종 관련 데이터 프레임 얻어낸 다음에 그거를 하나의 엑셀 파일에 저장하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그 제 3강에서 하겠습니다. 이 의약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종이 코스피에서 뭐 음식
음식료업도 있고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제조업까지 이렇게 그걸 이제 다 가져와서 엑셀 파일 하나에 그 선물 정보와 함께 같이 기록되게끔 하는, 지금은 이제 연결선물 지수의 정보와 의약품 정보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다른 업종까지 다 기록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이 컴마를 제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저장되기 전에 뭐 저장된 후에 뭐 컴마를 제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하여간 그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업종 코스피에서 다른 업종들 모두 가져오는 것과 엑셀에 컴마 제거하는 거, 그 같이 저장되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고 필요하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투자 관련 매크로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강의 잘 보셨습니까? 클로즈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with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클로즈를 따로 또 안 적어도 되죠. 그죠? 네. with 명령어를 사용하면 with 내에 그 스코프가 좀 한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편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이제 여기에 엔진을 추가적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엔진을 어떻게 적느냐면요. 엑셀 라이터를 객체를 생성할 때 이게 이렇게 엔진 그 인자를 오픈 파이 엑셀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